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박지원 선생의 열려함양 박시전입니다. 이 작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아야 돼요.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부분은 세 부분 중 마지막 부분으로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이죠. 하지만 박지원 선생의 묘한 뜻을 파악하려면 전체를 모두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조선에서 열려의 개념이 일반 백성과 무지한 평민들에게까지 퍼져 있는 상황을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당시 조선은 최고 법전인 경국대전에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개가한 여자의 자손은 정직에는 서용하지 말라.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정직이란 문반과 무반의 정식 벼슬을 가리켜요. 즉 이 법은 어린 안악이나 여염집의 젊은 과부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아니라 양반가, 즉 정직에 나아갈 수 있는 신분에 한해서 쓰인 거라는 말이겠죠. 박지원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자손이 정직에 서용되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는 것도 아니건만 한낱 과부로 지내는 것만으로는 절개가 되기에 부족하다 생각하여 종종 목숨을 버리는 일, 물에 뛰어들거나 불에 뛰어들거나 독약을 먹거나 목을 매달아 죽기를 너무 쉽게 하는 현실이 열려는 열려지만 어찌 지나치지 않은가? 사실 이 부분이 박지원 선생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수절도 좋고 의리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두가 다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목숨을 너무 쉬이 버린다, 비인간적이다 이거죠. 제가 전쟁 소설이나 이념 관련된 소설 정리하면 꼭 말씀드리는 거 있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인간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잖아요. 게다가 이 글이 조선 정조 때 쓰여진 글인 걸로 보아서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통합한 대전 통편에도 그대로 이 항목이 실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한 게 세조 때인데 그 몇백 년 동안 이 법조항만은 꾸준히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박지원 선생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마침내 우리 왕존 400년 동안 백성들이 오랫동안 앞장서 이끄신 임금님들의 교화에 이미 젖어 여자는 귀하든 천하든 간에 또 그 일족이 미천하거나 현달했거나 간에 과부로 수절하지 않음이 없어 드디어 이로써 풍속을 이루었으니 옛날에 칭송했던 연려는 오늘날 도처에 있는 과부들인 것이다. 두 번째 부분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부분은요. 이름난 벼슬아치 형제의 어머니가 20여 년 동안이나 수절했던 이야기를 전하면서 과부가 절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힘든가를 서술했습니다. 하루는 두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남의 벼슬길을 막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환의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청환이라는 건 월급은 많지 않은데 명예로운 직책들 있죠. 그래서 홍문관, 예문관, 규장각 이런 곳의 하위 관리 자리를 청환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물었죠. 아니 그 사람에게 무슨 허물이 있기에 이를 막으려 하느냐 그랬더니 아들들이 그 윗대에 과부된 이가 있는데요. 바깥에서 그 과부된 이에 대한 소문이 안 좋거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는 놀라요. 왜냐? 이 두 아들도 과부의 아들들인 거거든요. 본인이 남편을 잃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릅니다. 바람이란 소리는 있으되 형체가 없다. 눈으로 보자 해도 보이는 것이 없고 손으로 잡아봐도 잡히는 것이 없으며 허공에서 일어나서 능히 만물을 들뜨게 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무형의 일을 가지고 사람을 논하느냐? 더구나 너희는 과부의 자식이 아니냐? 그러면서 보여줄 게 있다며 품에서 엽전 한 잎을 꺼내어 보여주는데요. 테두리와 글자가 없이 싹 달아있더라고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을 이어갑니다. 이게 바로 내가 죽음을 참아낸 부적이야. 몇십 년을 손으로 만졌더니 다 닳아서 글씨도 테두리도 없어졌단다. 고독하고 슬프고 혈기가 왕성해질 때마다 그 감정을 누르고 그렇게 그 세월을 견뎠단다. 매일 밤 엽전을 꺼내서 굴리고 또 찾아서 굴리고 그렇게 밤을 지새우면서 버틴 것이야. 이에 대해 박지원 선생은
그 모진 절개와 맑은 행실이 이와 같은데도 이름도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 과부가 의를 지키는 게 이렇게 괴롭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에 당연하게 퍼졌으니 한 번 죽지 않으면 과부의 집안에서 남다른 절개를 보일 길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문에 해당하고요. 마지막 부분이 본문입니다. 함양에서 이름난 연려 박씨에 대한 이야기고요. 박지원 선생이 안희 현감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희는 경남 함양 지역의 옛 지명이에요. 안희 현감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밤에 잠이 살짝 깼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통인 박상효, 여기서 통인은 수령의 잔심부름을 하던 아전이에요. 하위 관리죠. 어쨌든 그의 조카딸이 숨이 끊어지려 하는데 구해달라는 전갈이 와서 가려고 하니까 마침 그가 오늘 숙직 당번이라서 사적인 일로 일을 빠지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박지원 선생은 당연히 어서 가보세요 라고 하고 가보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녀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요,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가리켜서 열려로다 하고 칭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지원 선생이 자세하게 물었죠. 그녀의 집안은 대대로 아전을 지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효성이 극진했다고 해요. 19에 함양에 사는 임술중이라는 사람과 혼인을 했는데요. 그 시댁 역시 대대로 아전입니다. 박 씨는 시집을 가기 전에 이미 임술중이 폐결핵에 걸려서 많이 아픈 걸 알았는데요. 혼인 약속을 거두지 않고 의리를 지켜서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그리고 반년도 안 되어서 남편 임술중이 세상을 뜨고 장사를 지내야 했고요. 그로부터 소상, 대상까지 지내서 상기를 다 마치고 나서 지아비가 죽은 그 시각에 따라서 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연려로 칭송을 받았죠. 박지원 선생은 연려의 절개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이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왜냐? 마지막에 함양군수인 윤광석 사또도 열부전을 지었고 산청현감 사또도 거창의 신돈항도 이에 관한 글을 썼다라고 본인이 작품 안에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즉, 연려가 되는 것, 박 씨의 죽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자체가 비인간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오판이거나 객기라기보다는 그렇게 풍습을 가꾸어 나간 사회제도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완곡하게 비판을 한 거죠. 작가의 마음이야 오직 작가만이 알겠지만요. 박지원 선생이 이 글을 쓰셨을 때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면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굳이 이 작품 안에 포함한 이유는 그래야만 자신이 쓴 글의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박지원 선생의 연려함양 박시전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